남북한의 달콤살벌한 리얼 생활상을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달콤살벌 남북이야기 진행을 맡은 강은경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이야기거리, 바로 사랑과 연애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아주 리얼하고 궁금한 북한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가 제가 너무 많거든요. 먼저 제일 궁금한 거, 세 분 다 결혼을 하셨나요? 네, 결혼을 하셨죠. 아, 북한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남한에서 하신 거예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세 분 다 북한에서? 네. 아, 저는 오셔서? 사실은 나왔어.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살짝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연애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연애를 하는 모습이 저는 사실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오래 안 되셨죠? 뭐 불과 몇 년 전이실 것 같은데 연애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백을 하셨는지도 사실 저는 궁금해요. 제가 23살에 제가 연애를 했습니다. 첫 연애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북한은 이게 그 연애가 사실 이게 그 허용 범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연애가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저희 시절에는 촉매 결혼이가 많았거든요. 네. 같은 이게 출신과 같은 이렇게 환경이 비슷한 집끼리 부모들끼리 해주는 이런 게 많이 거셌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래도 그런 속에서 제가 좀 뭐 상대가 좀 이쁘고 내 마음이 이런 여성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가 뭐 이게 지금 이게 남한처럼 뭐 자유로운 연애 코스라든가 자유로운 연애 뭐 데이트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환경이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도 뭐 강가에 뭐 능수보들이 우거져 있고 이런데 그저 한 바퀴 도는 이게 다라. 이거 참 이게 좀 여기 와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는 참 연애가 좀 너무 좀 이게 좀 아주 좀 작다 이런 생각이 많이 좀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 근데 사실 제가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 오늘 첫 회가 아니라 지금 여러 회를 찍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표정이 밝으신 것 같아요. 아이, 항상 엄청 진지하게, 그쵸? 어떤 주제를 다뤄도 되게 막 진지하고 북한의 이게 어려운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실 때는 표정이 저도 너무 슬픈 표정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으세요. 나중에 좀 자세한 연애 스토리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황송옥님은 어떠셨어요? 슬프게도 실은 결혼을 했어요. 네, 했어요. 부모님이 맺어주신 분들과. 네, 어. 네, 그렇게 했고 그 전에 제가 19살 나던 해에 중매가 들어왔는데 군관인 거예요. 군관이면 군관이면 군인이면 군인 별 박은 사람. 그런 사람이 중매가 왔는데 이 사람을 딱 보고 그 형하고 같이 왔는데 딱 보고 마음에 드는 거야. 내 생각인데. 그래가지고 살자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나는 그때 뭐 결혼 어림도 없는 19살 나는 한창 놀기에 바쁜데 그런 나이인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유일한 무기가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아빠가 국군포로다, 계례군이다, 북한에서 하는 말로 계례군이다 하니까 이 사람 인상이 싹 가더라고. 우리 태겸님이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연애 때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뭐라고 부르셨나요? 옛날에는 저희 시대 때는 이게 그 연애할 때 우리 쪽지 편지를 맞아. 날라줬거든요. 그때 뭐 휴대폰도 없고 전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쪽지를 써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직접 좀 주는 게 조금 쑥스러우면 그렇죠. 친구를 통해서 주고 하면 그러면 그 여자가 보고실에 어느 날에 영화관에 나오나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영화관 앞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지. 어머나. 어찌 보면 그 추억의 그 시절에는 이 연애라는 게 참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쪽지를 날라다 주고 또 반대편으로 또 쪽지가 안 나오면 남자가 또 이게 야 이거 왜 이러지? 저놈이가 저기 또 이상하게 딱 보지. 중간에서 어떻게 내가 가로챈 게 아닌가. 그렇지. 그렇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집도 찾아가고 오해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대체로 여자분들께서는 동무라는 걸 붙여서 부르시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조금 편하게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은 전 하나 궁금한 게 요즘에는 꽤 된 것 같아요. 남한에서는 연상연하 커플이 굉장히 많거든요. 북한에도 연상연하 커플이 있나요? 그때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가정에서 연상연하 여자가 나이가 누나뻘이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부모님이 허락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허락을 안 했으면 뭐다? 우리 자유연애일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연애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호칭이 많이 그 누나 동생 하다가 우리 동창 남자의 그러니까 동창들끼리 친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집 누나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리 된 건 거예요. 그래서 누나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부모님은 엄청 만뜩치 않아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게 편의적으로 우리 그 친구들은 다 왜 우리 친구의 그 누나였으니까 그쵸. 우리 친구들끼리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기에 바쁜 거죠. 뭐가 모자라 가지고 저렇게 나이 든 사람을 하고 나이 든 여자와 같이 사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또 문화가 좀 많이 또 바뀌었죠. 자유 연애 결혼에 대한 이게 간이 한국처럼 이게 거기도 변화가 빠르더라고요. 이제 가을이라서 데이트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거든요. 왜 자꾸 한숨을? 이제 막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지는 낙엽 막 보러 걸어가고 하기 너무 좋은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지. 오빠가 보내는 편지와 사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친구분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그걸 주다 보니까 저한테 반해버린 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가 저희 오빠보다 1살이 적다 보니까 저보다 2살이 많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 남자친구는 이미 갔고 한 몇 년이 흘렀으니까 가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와서 그때부터는 해령에 가서 그 해령에 보면 탄광기계 그쪽에 그 영화관 있거든요. 저희는 영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 탄광기계 가면 새로운 영화들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거기 인산인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영화표를 그 안매를 이렇게 표를 사도 거긴 들어가기 힘드니까 아까처럼 여자는 또 에스코트를 또 해줘서 상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영화관 들어가는 방법을 유일하게 설명을 영화관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처럼 좌석표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영화를 그냥 영화표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줄 서서 팔아요. 그러면은 그 무더기를 딱 이렇게 세서 이렇게 줄 서서 파는 그 자체도 전쟁이지만 그리고 영화 열리는 시간이 영화가 그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2시간 전부터 그 앞이 인산인해거든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문 쫙 한번 큰 대문이 딱 열리면 거기를 사람들이 물밀듯이 쓸어 들어가는데 완전히 싸움이에요. 거기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 위로 사람이 날아서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자리를 잡아놓고 자기 여자를 딱 데려가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요즘 남한에서 오픈런 하듯이 그냥 선착순으로 기다렸다가 문 열리면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전쟁이에요. 문화예술도 전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문 하나로 끝이에요. 그 다음은 몇 미터라도 이렇게 없어요. 한 명씩 문이 들어갈 여러 수 개는 있는 게 이게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문 두 짝이 한 번에 열리면 그 길로 그 10,000명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한 번에 확 쓸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러면 좌석이 개수가 좌석도 넘어나면 먼저 옆에 들어가는 앉아서 사람이 봐야 돼요. 그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좋은 거기는 자리에 앉아요. 좌석표가 없어요. 그냥 계단 이런 데서도 네. 보고 하는 거예요? 입장표지 좌석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여자를 위해서 남자는 진짜 목숨을 바쳐서 그 영화 한 편을 보여줘야 되는 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가장 또 그 하는 게 그 시장을 같이 가요. 팔을 끼고 이렇게 시장을 같이 가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 엄마들이 욕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요? 끼고 다니는 머리가 이마박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한상을 끼고 연애를 한다고. 어머. 그래서 그 비난이 그 다음부터는 싫어서 가는 곳이 강변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네, 곳. 네. 그다음에 철길 아니면 철길에 보면 그 북한에 보면 철길에 꽃들이 많아요. 해바라기 꽃도 있고 코스모스 꽃도 있고 많아요. 그런 데를 또 가다가 또 걸리면은 그 또 사람들 뒤에서 누가 연애하더라 뭐 철길에서 뭐 둘이 뭐 손잡고 다니더라 이런 또 비난들이 또 쏟아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나마 그 사람이 우리인데 그 군수품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평양에 가서 그 강복거리 건설에 있다면 그 평양 물건들을 좋은 것들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평양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건 거예요. 예, 그러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게 결렬을 한다고 나 안 만나게 그러니까 이게 서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편지죠. 그 편지가 한 번 오는 기간이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평양에서부터 맞지. 그래요? 연애 편지인데 그렇지. 그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친구가 저한테 오는 편지가 거의 한 달이 걸린다면 그럼 제가 그다음에 그 또 편지를 보내는 게 한 달이 이게 영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안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 반년 있다가 날아왔더라고요. 사람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우리 집 그 담장 울타리 있잖아요. 그거 막 발로 걷어차고 난리를 하는 거야.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헤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남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여자한테 태자를 맞으니까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쁜 자존심 거예요. 상해서.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북한에서 내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남자들이 여자한테 주먹 구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못하고 울타리에 막 이거를 막 들이부시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막 개성을 지르고 이러더라고요. 요즘 뭐 남한에서도 뭐 좀 주제가 다르긴 하지만 뭐 연인 그죠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이 네. 뭐 많긴 하는데 이렇게 또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의 청년들과 남한의 청년들이. 자, 그럼 이제는 우리 오태겸님의 그 무시무시한 영화관을 뚫고 갔어야 됐던 북한의 남자 청년들의 입장에서 연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참 이게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추억 속에 가장 인상적인 게 저희가 이게 칠보산이가 저희 고향이거든요. 네. 이 칠보산이가 송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1년에 보통 한 40톤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북한의 5대 명산 중에 세계 유네스코 등장된 산은 단 칠보산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요? 우리 한반도에 굉장히 유명한 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정일이 칠보산에 왔을 때 그 산 이름을 반항아라고 별명을 짓고 간 산입니다. 반항아요? 내가 상대한테 반했다고. 이쁘군. 바나나. 그래서 반항아 이렇게 했거든. 내가 반했다. 상대가 이쁘고 너무 호기심이 많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자극을 많이 받아서 뭐라 흥분하듯이 반했다.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자연미가 아주 톡톡하고 굉장히 산세가 이쁘고 이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최고의 정말 명승지예요, 저 산이가. 북한은 사람이 사는 나이에 따라 조직이 다 있어요. 당원들, 칙맹, 여맹, 사로청 다 조직이 있어요. 네. 단 한 명도 그 사이에서는 바깥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후보당을 대했었기 때문에 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더 해야 될 위치에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산에다가 막을 쳐가지고 우리는 명청문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그 산에 입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 여길 말은 텐트라는 게 없으니까 풀을 베다가 이 설립을 때다가 이게 나무를 해가지고 이게 오소리 집을 만드는 거라. 예.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둘이서 뭐 대충 깔아가지고 그러면 니는 밥을 해라. 내가 산에 가서 그거는 연애에 그치지 않아 맞아. 아니 근데 이렇게 뭐 말만 들으면은 사실 저희가 캠핑 가듯이 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서 송이를 100kg 해야 돼요. 뽑아야 되고. 그리고 당 어차피 가지는 가지대로 하고 내 연애는 그렇지, 그렇지. 꼭 먹고 알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양쪽을 다 실현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국가도 좋고 나도 국가도 좋고. 좋고 네. 할 일은 하고 내 할 일도 하고 그렇지. 그죠? 국가의 할 일도 예, 예. 하고 이게 내 세상에 일도 너무 하고. 좋더라고. 아.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이게 뭐 이 청춘의 열기와 패기가 넘치니까나 산도 통째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자신이 있거든. 결혼하기 전에 지금은 연애 시절인데
그렇게 3개월 동안 여자친구분이 따라가시면 여자친구분 집에서는 그걸 허락하시나요? 그 집에서도 어차피 거기는 근로자가 모든 할당제가 다 있습니다. 충성 위하불이라는 게 있어요. 하면은 저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데이트를 하는 게 다들 되게 쉽지 않으시고 할당량이었긴 하지만 어쨌든 노동과 함께 굉장히 고된 데이트를 하셨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그 10,000명의 사람을 뚫으면서 영화관에 갔어야 되는 게 근데 지금 남한의 젊은이들의 데이트를 보면 사실 굉장히 좀 편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느낌이 다르실 것 노골적이죠. 같아요. 네, 노골적이고 너무 노골적이에요. 표현도 노골적이고 네. 버스 정류소에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이 나이 또래 애들이 둘이 붙어서 있는데 남자애 한네 여자애 한네 붙어서 있는데 여자애 발이 그 남자애 발등에 올라가서 남자애가 드디장 하듯이 나가야 돼 드디장 네. 하듯이. 그 버스 정류소에 지금 그 옆에서 지금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 부끄럽지도 않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지금 애들은 그걸 인식을 안 하더라고. 그 나이 때는 옆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죠. 자기는 왜 눈치만 보고 젊고 살았지? 어린 친구들일수록 더 표현의 자유롭고 남 시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만약에 뭐 데이트를 한다 이러면은 서울에서는 뭐 남산 아니면 부산에서도 뭐 광안리 바닷가 우리도 이런데 많이 가거든요. 어디가 제일 부러우셨어요? 저는 그거는 부럽다기보다는 언니들은 아마 조금 부러운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부럽다기보다는 그냥 다시 그때 그 청춘의 그 아름다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지. 예, 조금 좀 너무 놀았나?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남한에 와가지고 제가 늘 이게 그 작은 이게 그 소원이라가 작은 꿈이랄까 제가 이게 국가기관에 또 대학교에 지금 많은 강의를 다니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강사 선생님은 남한에서 하고 싶은 것이 가장 무엇입니까? 저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저는 진짜 남한에 와서 연애하고 싶다. 나는 정말 연애하고 싶다. 왜? 좋은 환경, 좋은 코스, 좋은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나 전라도 쪽에 가니까 대나무 숲, 이 숲길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네, 있다고 저기. 하더라고요. 그쪽에 양쪽에 참 그 두 커플이가 나란히 이 대나무가 이게 살랑살랑 움직일 때 영화지고 싶다. 서로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네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길을 한번 내 인생에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근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북한에서 조직 생활에 너무 충실했던 건 거예요.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연애를 할 사이가 없었던 그렇지. 거예요. 조직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사람. 저는 조직에서 하지 말라는 건 더 해보는 찾아가면서 하는 사람. 해보는 사람 따로 있어요. FM이셨고 네, 항상 맞아요. 그 생활총화 할 때면 그 비판 무대에 꼭 여러 사람이 한 입에 올리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 들키지 않으면 되지. 그쵸? 들키지 않으면 되지. 이게 근데 혹시나 들킬까봐 안 그쵸 없는, 겁이 네, 나서 우리는 못하는 시내니까. 거고. 그래. 여기는 촌이니까 그 활동 범위가 넓고 우리는 범위가 딱 제한되어 있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 없다고 봐야 되지. 그렇다 하니까 뭔가가 안 되죠. 그냥 공개 연애는 아니고 무리지어 영화보러 간다 이러면 누구 오빠들이 그 한 30명이 동원되는 거야 우리 셋을 위해서. 그러면 영화관에 표부터 다 떼놓고 그다음에 벽에다가 우리를 벽에다 붙여 세우더라고요. 빨리 들어가죠. 그러면 벽에 붙어서 우리는 들어가고 남자들이 그 밖에서 딱 막는 거라. 이거 우리가 밀쳐서 밀리우지 않게. 네, 그런 것도 또 하나의 그 다 그 사람들이 그 관심에 있었던 그런 추억이거든요. 만약에 연애를 좀 자유롭게 못한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과 연애하는 게 너무 티를 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특히 여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너무 멋있어. 그래서 다른 여자들도 막 탐낼 것 같은 거죠. 근데 내가 대놓고 공개 연애는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 사람이 연애를 한다라는 거를 티를 내거나 뭐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 사람과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는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거 없나요? 그리고 그런 사이다는 내 자연히 알게 돼요. 자연히. 네, 연애라 사랑이다는 눈길이나 그 우리끼리 자루 속에 송곳인 네, 거지. 우리 둘이 이 사람을 얘기한다. 이러면 우리 둘이 좋아하면 그
표현하는 그게 옆에서 사실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 감정을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더라. 어. 그런가 보다. 이렇게로부터 그렇다까지 이제 되는 거죠. 우리 남자 동생이 연애 결혼을 했는데 우리 동생은 또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많았어. 알죠? 생긴 거.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많아 가는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여자들이. 집에서 딱 겨드랑이다 도시락 끼고 나가면 다른 여자들이 뺏어가는 거라. 뺏어가면 자기네가 열어보겠지. 못 사니까 당연히 밥은 강내밥에 뭐 반찬은 뭐 그 된장이 한쪽에 붙어 있을 거고 이런 도시락이면 점심에 먹을 땐 다른 도시락이 앞에 오는 거라. 어머. 네 그런 정도로. 그런데 내 동생이 눈이 우리 올캔디가 꽂혀 있으니까 이 숱한 도시락을 제공하는 그 간이가 10년 가까이 연애를 했거든. 근데 북한에서 임신 한 번 안 하고 그래도 그걸 지켜. 북한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 혼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북한은? 안 돼요. 혼전 큰 임신을 일이 하게 나요. 되면 큰일 나죠. 네. 우리 농촌에서도 연애는 자유로운 것 같아도 임신만 하면 그러면 이게 사상투쟁에 그 비판되니까 왜냐면 데리고 가가지고 임신 중절 수술을 시켜요. 부모들이. 시키고 그리고 끌고 나와가지고는 무대에다 세워놓고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상투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이 되는 그 농장에 동료들을 있는 데서 그 망신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연애는 하면서 또 이 사람 같이 밤을 보낸다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 그런 생각은 없이 그냥 연애만 오로지 그냥 연애 이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잡으면 기분 좋고 그것이 근데 그냥 좀- 연애의 총점인 줄 알았어요. 좀 시간이 간다든가 짧다든가 이기에 관계없이 그 사고가 많이 나고 우선 성문제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우리 동생네는 그래도 그런 대로 또 그게 없이 결혼하니까 바로 다음 달로 그게 되대.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둘이 연애를 그래서 리얼하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직장 가니까 직장에 가야 되니까 둘이 엄청 재밌게 연애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북한에가 이게 숙박 시설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숙박 시설이가 우리는 여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여관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여관이라는 그래. 거는 힘들지. 저희들처럼 출장 다니는 사람들 한해서만 여관에 숙박해서 유해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양권을 내고 밥 먹고 업무 차원에서 여관이지 네. 여기처럼 이런 숙박 시설이 아무나 없다 보니 시설을 없지. 이용할 수는 없는 거네요. 없지. 그러다 보니까나 우리가 어떤 남녀간의 청춘의 사랑이라든가 불타는 열정이 도가니 끌어올라와도 어디 갈 데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뭐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는 그냥 우리가 이런 교육 자체가 성 자체를 배워 안 주니까나 그냥 그 니하고 내하고 사람 인간 냄새 나서 좋다 이런 감각을 가지는 거지 여기처럼 어떻게 뭐 서양 문화처럼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왜 환경과 시설과 제도와 국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나 오직 탈선이 안 되면서라도 인간의 재미를 본다. 어찌 보면 참 아름다운 거지. 그렇네요. 네. 최근에는 그 시내 같은데 해령 시내 같은데 그 개인 그 사택들이 많잖아요. 네, 최근에는 방이 여러 그렇지. 개잖아요. 그럼 그거를 한 방을 따로 호텔 방처럼 대체를 해주는데 그래서 생겼어요. 제가 그 산에 몇 개월 동안 송이 채취 갔을 때도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죠. 좋고 순수하게. 네 맞아요. 손 잡고 있어도 아, 좋고 그런 게 그런 그래서 연애를 항상 많이 했죠. 지구가 불타도 네 학원에 같이 간다. 하여튼 무신기 떨어져도 내가 지금의 연애는 많이 지금 본질이 이게 진짜 이 상상도 지금 사람들이 저기 무슨 말을 하나 무슨 이렇게 하지. 그렇지. 그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돼서 그러면 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 자체가 이게 산에가 다 송이 냄새가 워낙 이거 풍기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내진탕 올 정도로 송이 냄새가 꽉 차 있다고. 그 정도로요? 자체가 산 내에서 해바리가 한 1070m가 되는데 새벽 4시에 올라가가지고 이슬이 다 묻고 뭐 폭 젖어서라도 올라가가지고 일찍이 등선에 올라가면 날이 밝으면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나 그래서 거기서 떼고 그러면 시계를 보면 그때는 이게 지금 이런 좋은 시계 옛날에는 이게 전자시계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시계를 시계. 그거 정말 진짜 벌품형의 시계라 그것도 엄청 귀했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끼고 다니면서 그 시계를 가지고 보면 이게 2시 3시구나
또 저 사람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정신없이 그저 뭐 이게 산에 돌이 굴러다 이렇게 치도 가랑비 네, 째고도 더 빨리 뛰어요. 그렇지. 네. 이 바지가 찢어져도 막 내려오는 거다. 네, 그걸 보면 그 바지 사람 찢어지는 기다리고 그렇게 있는 이렇게 기워주고 그렇게 하고 그냥 편한 거라. 그러면 저녁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뭐 있지?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고기 잡아 먹자. 그 내가 수경께 어디라 날창을 고기를 잡아다가 참 먹고 요즘에 이게 그 우리가 지금 뭐 저 브라질의 저게 아마존 강에서 사는 그런 시대 사람처럼 사는 거라. 우리가 이 이야기는 아마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고 리얼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종착점,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 민족이기에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모습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신기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가 더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행복한 한 쌍의 부부처럼 하나로 화합된 한반도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